안녕하세요. 한국의 평균 수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7세이고 여성은 90.7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각각 2.8세와 2.2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80세를 넘어서면 생활의 흐름이 급격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면 건강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떨어져 작은 물건을 들기도 어려워지며 리모컨을 쥐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벽이 막아선 것 같고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이 나빠져 후회해도 80세의 몸은 세심한 관리에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관리를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노후 생활은 정말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80세 이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60세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입니다.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이나 저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산이 점차 줄어들면 걱정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고 싶다는 미련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모두 사용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힘들게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모르고 병원비 등에 대한 걱정과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아끼기만 했던 습관이 몸에 남아 제대로 쓰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며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를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가치 있는 것을 즐길 것인가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후손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절약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많은 재산을 남길 걱정보다는 자신이 편안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지금의 삶을 즐깁시다. 남겨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립시다. 자산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안을 증가시키는 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을 잘 활용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진심으로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50대는 퇴직까지의 시간이 제한된 나이로 이 시점에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실망과 불만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큰 집을 샀는데 자신은 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며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이 무력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쌓이게 합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려고 무모한 투자나 위험한 사업에 손을 대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수명이 늘어났지만 50대는 여전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자면 50대는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는 봄이 아니라 수확의 가을에 해당합니다. 물론 50대가 되어도 자신을 시험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차 쇠퇴해 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타인의 성공을 볼 때마다 자신도 같은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교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행복은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옵니다. 비록 큰 집이나 충분한 연금이 없더라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령기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친구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여전히 공허해 합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독감은 점점 더 타인을 찾고 싶어지게 하며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고독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방법을 배우면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이미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자각은 슬픔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타인의 평가를 구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타인의 의견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옥순 씨는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주위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식당의 주인이나 복지관의 복지사와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깊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김옥순 씨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적당한 연결이 그녀에게 큰 상실감에 직면했을 때도 고독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잡한 관계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생활이 바쁘지 않더라도 가끔 개를 산책시키거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등의 사소한 사회적 접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이 우리를 사회와 연결시켜 매일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관계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 비록 혼자 사는 상황이 되더라도 더 이상 고독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령기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멀어지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다소 극단적이고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금전적 요구를 거부하면 자녀에게 거부당하고 고독하게 죽는 부모가 되고, 다른 하나는 조금씩 돈을 주면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가난에 빠져 고통 속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야기는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녀에게 남기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착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압력을 가하고 양쪽 모두에게 불만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마음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기대는 가족 관계에 무거운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자녀에게 남길 재산이 없다고 선언하고 금전적 기대를 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과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생명력과 자기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집을 사주거나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종종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나 보호하고 독립시키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이 고갈되고 건강이 쇠퇴할 때 자녀는 부모의 부담이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자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재산도 건강도 잃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지원하는 등의 명확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재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부모도 마지막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면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주기보다는 연금에서 매달 소액을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지원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재정 관리를 배우고 부모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과 독립심입니다. 과도한 보호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노후 재정 계획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유롭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자신감과 독립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5번째 중요한 요소는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중년의 경계를 넘어서면 몸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년기에는 당뇨병, 비만, 대사 이상과 관련된 문제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과제가 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은 점차 감소하며 이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건강 전반에 많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영양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중을 줄이는 것을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특히 60세 이후 70대와 80대에 접어들면 몸은 근육이 소모되고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작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60세부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90세가 되어도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립적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적절히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해 먼저 건강과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근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체중은 과도한 고도비만이 아니라면 더 이상 주요한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육 감소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인 핑거링 테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근육량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종아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종아리가 두꺼워 양손의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양손이 닿는다면 근육량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종아리를 완전히 감싸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 근육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10초도 걸리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핑거링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근육량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핑거링 테스트를 시도해 보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60세를 넘어서면 다리와 허리가 튼튼한 것이 건강 전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힘과 독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건강하다면 도움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어 인생에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다리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으며 걷기나 가벼운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식사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추가하는 것이 근육 성장과 건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몸의 손상을 회복하고 다른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60세가 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과 기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건강 유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가 건강이 점차 약해지고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않게 되는 쇠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는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반이 끝나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며 사회적 책임과 바쁜 일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사회의 기대와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즐기며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이나 답에 따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무시해도 좋은지를 아는 단계로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진정으로 최대한 즐기기 위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머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동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웃는 것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웃어준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최고의 순간입니다. 유머는 인생을 더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또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누군가에게 슬퍼할 일도 있고 실패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한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타인을 용서하고 과거의 잘못에 영원히 시달리지 않도록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용을 기름으로써 기분이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은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작은 순간, 웃음 또는 용서하는 법과 놓아주는 법을 알았을 때의 평안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복잡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기쁨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가장 평온한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세요. 놓아주는 법을 알고 실수를 웃으며 순간에 감사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